예, 안녕하세요. 박준태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CMC에 관련돼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특별히 이제 IND지만 뭐 전체적으로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CMC 고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대체적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세포 유전자의 그 CMC의 디벨롭먼트가 다른 기존의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 저는 이제 컨벤셔널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라고 하는데요. 가령 항체라든지 뭐 휴전 프로테인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좀 다른지, 어떤 점에서 CMC 관점에서 더 고려를 해야 될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이 레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세한 각각의 프로덕트가 특별히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뭐 바이러스 벡터나 뭐 셀 세라피, 뭐 카티 같이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도 각각의 경우가 다 틀리고 어느 정도 좀 플렉서블하게 좀 준비하는데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그 바이오 프로덕트에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더 나아가서는 요즘 또 새로운 모달리티가 또 많이 나오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엑소좀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올가노이드 같은 해서 CMC가 가면 갈수록 좀 디벨롭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임상의 그 개발하는 속도가 레어지스나 뭐 그런 경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특별히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발 속도가 기존의 그 바이오 프로덕트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CMC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저는 하이 레벨의 그런 관점에서 컨셉츄얼하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미국 FDA, CBO에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갖다 리뷰를 하고 또 마지막에 허가를 하죠. 그 CBO에는 오탓이라는 오피스 오브 티슈 앤드 어드밴스 세라피라는 오피스에서 그 디비전 오브 셀 앤 젠 세라피 프로덕트에서 아마 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그와 관련된 프로덕트를 리뷰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미국 그 오탓에서는 젠 세라피와 이제 셀 세라피 프로덕트 하는데 한국도 아마 거의 이런 성향으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인비보 젠 세라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논 바이럴 벡터, 뭐 바이럴 벡터 해가지고서 럭스터나 뭐 졸잔시마 또 그리고 제네티컬리 모디파이드 셀 세라피에서 이것을 미국 FDA에서는 진 세라피 유전자 치료제에 포함을 시켜서 대체적으로 그 유전자 치료제를 담당하는 그 브랜치에서 리뷰를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는 엑스비보 젠 세라피라고 하죠. 그리고 셀 세라피는 유전자에 조작이 되지 않는 순수한 셀 세라피 프로덕트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히모포에틱 셀스, 카디악 셀스, 페리네이탈 셀스, 트레이탈, 뭐 엠브로이닉, 플로리포텐트 스템셀 종류 해서 유전자에 관한 그런 조작이 DNA, RNA 뭐 그것에 대한 것이 없는 순수한 그런 프로덕트를 셀 세라피 프로덕트로 정의를 하고서 FDA에서는 처리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리고 제가 참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혹시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는 분은 나중에 Q&A 섹션이 있죠. 자, 대체적으로 시작이 오토로고스나 뭐 엘로지닉 두 셀 라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특히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 같은 경우는 그 DNA가 들어가는 뭐 바이러스 벡터가 들어가는 그런 프로덕트지만 그래서 두 키 로우 머티리얼이라고 할까요? 키 인그레디언트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셀 라인, 또 하나는 그 바이러스 벡터 같은 그 DNA 모디파잉 에이전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오토로고스하고 이제 엘로지닉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모든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는 메커니즘 액션에 의해서 그 인디케이션에 따른 그 뭐 포텐시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개발합니다. 인비보까지 포함하고 결국은 그게 환자에 할 때 그 에피커시까지 연결이 되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 나온 것이 뭐
엘로지닉이나 오토로고스 프로덕트에다 적용되고 스페시픽 컨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막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오토로고스와 엘로지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너 엘리지빌리티가 차이가 있고 그 가장 큰 차이는 엘로지닉 프로덕트는 사실은 뭐 레어 디지스나 여기 되겠지만 컨셉 자체는 항체나 기존의 뭐 셀라인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바이오 프로덕트라고 거의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토로고스는 거의 그 퍼스널 메디슨이란 그런 컨셉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관점에서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이제 물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되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키 인그레디언트 그러니까 페이션트나 엘로지닉 대체적으로 헬시 발론티어의 그 도너 셀 라인부터 시작되는 그 한 라인부터 시작되고요. 제가 잠깐만 미안합니다. 밑에 제가 뭐 좀 그 스크립트한 것이 아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벡터에서부터 시작된 그것과 해서 이 환자나 그 도너에서 시작한 오토로고스 같은 경우는 환자에서 시작한 그 셀 라인이 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그 카티 같은 경우에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서 뭐 마찬가지로 항체와 마찬가지로 인프로세스 테스팅을 거치고 컬처를 하고 하베스트하고 퓨리케이션을 하고 마지막 포뮬레이션을 하고 마지막에 파이널 프로덕트 테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덕트가 환자에게 딜리버리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빠르면 한 달, 뭐, 2달 안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바이러스 벡터, 카티 같은 경우에 같은 바이러스 벡터를 쓸 경우에도 각 환자에 따라가서 그 프로덕트가 환자에 따른 랏이 하나가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메디슨 개념이죠. 그래서 CMC 관점에서는 모든 이런 shipping에 대한 핸들링 그리고 환자로부터 그 셀라인을 추출하고 바이러스 벡터가 들어오고 또 생산을 하고 그리고 또 생산한 것을 QC를 해서 릴리스하고 또 스테빌리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라도 시작을 해서 다시 환자에게 들어가는 그 로지스티컬 컨시더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까 해서 CMC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도큐먼트도 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프로덕트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릴리스할 경우에 모든 프로덕트가 스테럴리티가 하고 세이프티 관점에서 스테럴리티와 뭐 마이크로플라즈마, 엔도톡신 같은 것이 죄송합니다. 엔도톡신 같은 것을 테스팅하는데 대체적으로 스테럴리티나 마이크로플라즈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도 뭐 한 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에게 인젝션 되기 전에 그 스테럴리티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에 만약에 이제 포지티브로 나올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핸들할 것에 대한 그 핸들링 SOP 같은 것이 인베스티게이터 브로셔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는 매니팩처링 할 때 아마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토로고스 같은 거는 원 프로덕트라시 원 페이션트입니다. 그리고 엘로지닉 같은 것이 가령 예를 들면 엘로지닉 같은 경우는 원 페이션이 뭐 세브럴 페이션트, 휴 페이션트라고 항체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한 랏에 뭐 수만 도수, 수십만 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 세포나 유전자 치료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 CMC 관점에서 여기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컴패러빌리티입니다. 컴패러빌리티가 그리고 아까 그 전에 컴패러빌리티 전에 랏 릴리스를 할 경우 가령 원 프로덕트 랏 경우는 랏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스터럴리티나 마이크로플라즈마 같은 거 테스팅은 컨벤셔널 그 컬처 테스팅 같은 것은 샘플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생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커머셜로 갈 경우에 그 스케일 업하고 스케일 아웃하고 그것에 따른 또 컴패러빌리티 스터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매니팩처링 체인지가 되기 전에 그 샘플 낫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많은 경우, 거의 제 생각에는 한 반 이상은 expedited 프로그램을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FDA 허락을 받는 것이 많은 프로덕트들이, 많은 인디케이션이 특히 시리어스 레어 디지스의 뭐 라이프 스트레이트닝 컨디션이 많기 때문에 expedited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그 임상 개발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레어 디지스는 환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환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또 임상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CMC를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이 IND 전에 개발하기 전에 어떻게 개발할 거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CMC 그 스트래티지, CMC 전략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expedited 프로그램은 뭐 CBO와 CDER에서 나온 그 FDA 가이던스를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한 것이 아까 expedited 프로그램을 accelerated drug development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는 뭐 phase 2에서 BLA 그 어플리케이션을 서미션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 상관없이 그 CMC는 statutory requirement, 그러니까 법적으로 CMC는 FDA에서 원하는 아니면 각각의 에이전시가 원하는, 가령 예를 들면 GMP라든지 CMC에 대한 기본적인 safety issue라든지 efficacy, 여러 가지 또 프로덕트가 재현되고 프로세스가 컨트롤되고 또 뭐 릴리스나 뭐 캐릭터라이제이션, 스테빌리티를 하는 그런 메소드 자체가 밸리데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만족을 시켜오면서 어프로브를 하고 또 임상 개발 속도에 맞춰서 CMC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IND 서브미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그 CMC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ND 이네블링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뭐 얼마 전에 다른 컨퍼런스에 얘기할 때 사실 CMC는 스크린 아웃, 스크린 돼서 기본에서 이제 회사나 스폰서가 준비된 그 캔디데이트를 가지고 드러그를 디벨롭먼트에 가서 임상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은 그 IND 이네블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는 그 베이식 사이언스나 그 프루프 오브 컨셉, POC 같은 것을 확실히 IND 들어가기 전에 셋업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IND 이네블링에서 셀라인 디벨롭먼트, 엘로지닉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에이전시에서 셀라인, 마스터 셀뱅크를 셋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리 매니팩처링하고 아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말씀드리면서 얼리 매니팩처링하고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셋업해야 되고 QC라든지 리미티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IND 들어가기 전에 셋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 클리어런스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거의 어떤 경우는 불가능할 경우인데 가령 예를 들면 유전자 치료제로서 바이러스 벡터는 사실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어드벤티셔스 바이러스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바이러스 필터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다운스트림 퓨리케이션 프로세스에서 바이러스 클리어런스 그 스터디가 하기가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릴리스와 최소한도 스테빌리티 데이터는 임상 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몇 개, 최소한도 뭐 비임상 시료 또 임상 시료에 대한 스테빌리티 데이터가 IND 서미션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그 어려운 점하고 챌린징하는 그러한 어려운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뭐 항상 그 특히 CBO의 IND 전에 2 미팅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인텍트 미팅, 프리 IND 미팅이죠. 그리고 프리 IND 미팅을 에이전시와 특히 FDA에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이슈가 될 것을 미리미리 상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미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이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취소를 하고요. 타입 ABC 쭉 가고 미팅 가이던스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미팅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FDA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또 다른 동료들하고 얘기하고 동료들한테 들은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요. 저는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프리 IND 인터랙트 미팅은 얼리 스테이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컨셉츄얼하고 뭐 그런 퀘션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은 프리 IND 미팅 최소한도 프리 IND 미팅부터는 가능하면은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디테일한 퀘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FDA에서 사실은 그 프리-IND 미팅 같은 것을 리뷰할 때는 풀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미팅에 나온 그 브리핑 패키지만을 갖다 리뷰를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리뷰들이 그 스페시픽 퀘션을 해서 그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FDA 퀘션을 준비하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컴퍼니의 포지션이 뭐냐. 우리가 거기에서 원하는 게 뭐냐, 이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FDA에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FDA한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컨설턴트 같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주면 거의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FDA 리뷰어들이 그 프로덕트에 대해서 풀리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스폰서들이 FDA 사람들보다 그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원하는 거 가령 어드밴티셔스 바이러스 클리어런스를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굉장히 하면서 이게 오케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스페시픽하고 그것을 서포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시면 데이터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사이언스 베이스드 레셔널을 그 포지셔닝 그 설명을 하는 그 내용에 퀘션을 하고 그 밑에다가 넣는 것이 상당히 중요를 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프로덕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FDA가 원하는 아니면 모든 에이전시가 원하는 그 CMC의 골은 사실은 consistently provide desired product입니다. 그것이 세이프하고 에피커시하고 또 프로덕트 퀄리티가 있고 이게 시더의 오피스 오브 바이오텍 프로덕트의 그 헤드들이 발표한 것에 제가 프로덕트 퀄리티만을 더 에디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컨시스턴트리 프로덕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 프로덕트 퀄리티 애트리뷰트,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 POC나 뭐 메커니즘 오브 액션에 기반한 그런 바이올로직 액티비티를 클리어리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따라가서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디벨롭을 하는데 뭐 페이스에 맞게 임상 일상에 맞게 뭐 더 할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임상 일상을 최소한도 커버할 수 있는 그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라고 그것을 그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티와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서포트할 수 있는 또 QC 릴리스와 스테빌리티를 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최소한도 꼭 필요한 것은 퀄리파이드 된 그러한 메소드를 IND 전에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 가서 컨시스턴트한 프로덕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재현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하고 어세이 자체가 두 개가 동시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둘 중에 하나는 픽스를 하거나 프로덕트를 픽스를 해서 분석 방법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개발된 분석 방법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옵티마이제이션하고 퀄리피케이션 하는 거, 옵티마이제이션 정도는 IND에서는 그 정도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자, 좀 이것은 제가 좀 자주 가지고 다니는 그 슬라이드 파일인데요. 제가 만드는 건데, 자, 프로테인 엔티바디나 뭐 사이즈나 뭐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것은 뭐 엔티바디 아니요 바이러스 벡터도 마찬가지고 뭐 엑소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모달리티 자체가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컴포넌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뭐 유전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아까 바이러스 벡터 같은 경우는 프로테인 그 드롭 항체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한 10 내노미터 이하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벡터만 해도 벌써 나노메타죠. 그 엑소좀도 비슷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셀 세라피 같은 경우는 파티클 사이즈가 거의 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카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0 마이크로죠. 10 마이크로미터고 해서 이러한 그 사이즈에 관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개발할 때도 힘이 들고 또 하나는 분석법을 개발할 때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 QC에서 요구되는 뭐 도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세이들은 퀀티테이티브한 최소한도 퀄리파이드 된 어세이를 하는데 그런 어세이를 얼리해서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어세이를 개발하는 것은 스폰서한테 정말 달려 있습니다. 사이언스 베이스에서 리즈너블하고 또 퀄리파이드 될 수 있고 재현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가령 예를 들면 포텐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밑에는 사실은 그 인피루트로서 서비저블 파티클, 눈에 보이는 비저블 파티클에 대한 그런 어세이도 당연히 들어가죠. 자, 이것은 뭐 CMC 혹시 시간이 CMC 인포메이션에 대한 건데 페이스 1에서 뭐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 디스크립션 오브 프로덕트죠. 이것은 IND에서 특별히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셀뱅크 이스태블리시먼트인데 뭐 오토로고스에서는 필요가 없겠지만은 뭐 엘로지닉에서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셀뱅크를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저는 그것을 프리아인디 미팅이나 인텍트 미팅에서 뭐 에이전트와 논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이언티픽하게 리즈너블한 그런 그 레셔널이 있으면은 아마 허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그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중에서 포뮬레이션을 얼리 디벨롭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것은 뭐 꼭 여러분이 어떤 포뮬레이션을 디벨롭하는 것은 꼭 리콰이어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디자이어드 프로덕트 하면서 스텝을 하고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포뮬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세이프티 이슈는 특별히 뭐 어드밴티지스 바이러스나 마이크로플라즈마 그리고 스터럴리티, 바이오버든, 엔도톡신 같은 것은 얼리 디벨롭먼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억셉션스 크라이테리아도 최소한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뭐 그 릴리스 스펙이나 뭐 그런 쪽은 프리아인디 미팅 같은 데서 저는 에이전시와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릴리스 앤 스테빌리티 스펙도 필요하고요. 최소한 미니멈 스테빌리티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임상을 커버할 정도의 그리고 컴패러빌리티가 만약 필요할 경우는 컴패러빌리티 가령 비임상 시료하고 임상 시료에서 만약 비임상 시료는 넌 GMP에서 생산을 하고 임상 시료는 GMP에서 생산할 경우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컴패러빌리티 데이터를 IND에 서미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가령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디스크립션에서 프로세스가 비슷하다는 것과 그런 내용과 프로세스가 또 뭐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하고 또 당연히 이제 사이트도 바뀌겠죠. 그러면서 가령 어떤 식으로 그 컴패러빌리티 테스팅을 하고 그 리절트에 대해서 그것을 IND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클로저 시스템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플라시보를 사용하면 플라시보 디스크립션도 하고 퍼실리티 앤 이퀴먼트도 간단히 GMP 같은 특별히 임상시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포함을 시키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셀뱅크 매니팩처링은 뭐 사실 여러분이 이제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리서치 셀뱅크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마스터 셀뱅크나 워킹 셀뱅크를 GMP 퍼실리티나 아니면 자체의 GMP 퍼실리티에서 생산을 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뭐 한국 내에서는 마스터 셀뱅크나 워킹 셀뱅크를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CRO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몇 군데에서 그런 쪽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알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전 세계를 보면 7, 8개 정도가 됩니다. CRO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셀뱅크를 잘 만들어서 그 셀뱅크에서 아주 컨시스턴트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것이 확증이 되면은 최소한도 뭐 세이프티 어세이를 하시고
CRO에다 보내면 CRO에서 이미 그 각 나라의 그 가이던스에 맞춰 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이 쫙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CRO들이 요즘은 뭐 굉장히 바빠서 뭐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타임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된 그 포인트 컨시더 가이던스인데 요 밑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건 엔티바디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쪽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똑같은 슬라이드를 제가 또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까까지 이제 셀뱅크인데,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디벨롭먼트입니다.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뭐 셀 세라피, 그러니까 진 모디파이드가 되지 않은 셀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러스 벡터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 뭐 대체적으로 뭐 엘로지닉으로 할 거니까 엘로지닉 그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건지, 또 환자한테는 shipping을 어떻게 할 건지, 스토리지나 스테빌리티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셋업을 할 건지 그 프로세스 자체를 여러분 각각의 회사나 스폰서들이 그것을 디벨롭을 해서 원하는 프로덕트를 컨시스턴트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를 뭐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프로세스 스키매틱 프로그램을 다이어그램을 카피를 해왔는데요. 뭐 AAV 벡터를 바이럴 벡터를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뭐 거의 항체랑 비슷하죠. 뭐 컬처를 하고 오직 틀린 것은 뭐 플라스미드 트랜스펙션 한 다음에 하베스트하고 그다음에 퓨리피케이션하고 포뮬레이션하고 필 피니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FDA가 작년에 타스라는 미팅에서 그 시버의 오탓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리뷰하는 리뷰어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몇 사람이 계속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은 제가 뽑아왔는데 이것은 특별히 바이러스 벡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이프티를 저도 위에다 올려놓는데 임상 IND에서는 세이프티에서 거의 포커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뭐 스테릴리티 마이크로플라즈마 엔도톡신 그리고 인비트로 어드밴티스 바이러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다운스트림 퓨리피케이션 프로세스에서 바이러스 클리어런스를 하시면 그 릴리스에 바이럴 벡터 릴리스에 이것을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이덴티티 이것은 한 예입니다. 예에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프로덕트의 아이덴티티를 다른 프로덕트하고 차별을 둘 수 있는 그 아이덴티티 그 어세이를 개발을 하고요. 도스는 뭐 벡터 컨센트레이션이고 퓨리티는 뭐 프로세스 프로덕트 릴레이팅 퓨리티, 포텐시는 대체적으로 FDA에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IND 상에서는 하나 내지는 2개 정도의 포텐셜 세일을 하면 충분할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포텐시 같은 경우는 프리아인디 미팅에서 확실히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거의 뭐 BLA나 뭐 그 정도를 타겟으로 한 포텐셜 세일을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 카티셀을 예를 들었습니다. 뭐 셀 세라피에서 진 모디파이드가 아닌 것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뭐 세이프티에서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스테릴리티 마이크로플라즈마 엔드톡신이 들어갔고 리플리케이션 뭐 컴퓨터 바이러스 뭐 바이어빌리티가 들어갔고 아이덴티티 도스 퓨리티 임퓨리티 뭐 포텐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이용을 하시고 이것은 하나의 이그젠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해야되는지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이프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이덴티티 포텐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은 꼭 리콰이어드 거의 리콰이어드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꼭 준비를 잘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카티셀을 그 FDA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그 FDA 리뷰어들이 그 리뷰한 것들이 퍼블릭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처음 이제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이제 FDA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는 CMC 부분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주지 않고 나왔는데 요즘은 제가 아벡마를 최근이 아니죠. 작년에 한번 봤더니 아벡마에 대해서 CMC 쪽은 완전히 거의 다 지워놨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가 하나가 사실 뭐 세포 치료제나 뭐 카티 같은 거 엑스비보 치료제 그 프로세스는 거의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럭 서브스턴스가 별 의미가 없는데
아벡마나 대체적으로 그 BLA에 서미션을 한 그 목차를 보니까 드럭 서브스턴스에 두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카티셀을 생산해서 가령 포뮬레이션 필링하기 전까지 아니면 그 전이라도 필링하기 전까지의 그 데이터를 인프로세스 데이터를 요구를 했고요. 최소한도 뭐 릴리스 같은 경우 한번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카티셀의 드럭 서브스턴스 포션이 한 포션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하나 포션에는 AAV 벡터를 썼을 경우에는 아마 그 아벡마 같은 경우는 AAV 벡터를 쓴 것 같은데 AAV 벡터 자체가 그 DS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령 AAV 벡터도 거의 뭐 하면은 DS이기 때문에 모든 그 프로세스부터 셀 라인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DP는 뭐 당연히 다 모든 프로세스뿐만 아니고 이러한 뭐 QC 릴리스, 스테빌리티 프로그램 자체가 다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DS에서도 만약의 경우에 그리고 당연히 AAV 벡터가 DS에 들어갔으니까 AAV 벡터의 스테빌리티 프로그램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령 커머셜 것을 사용했을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사용했을 경우도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스테빌리티 프로그램 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제가 매니팩처링 GMP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GMP가 있고 또 CGMP가 있죠. 여기는 이제 커런트 GMP라고 했는데 사실 GMP는 뭐 GMP 그 FDA 가이던스라든지 그 나온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CGMP는 커런트 그 테크놀로지나 커런트 모달리티나 뭐 이런 사이언스나 그것에 따라 가지고서 좀 플렉서블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을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FDA는 이런 가이던스를 보면은 그 GMP에 대한 가이던스 아니요 페이스 1에 대한 GMP에 대한 페이스 1에 대한 CGMP 가이던스를 보면은 CGMP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EU나 EMA는 뭐 GMP, 한국은 뭐 KGMP 그런 말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저는 커런트의 그 사이언스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 뭐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어떤 경우는 뭐 FDA의 CGMP가 KGMP보다 더 타이트하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EU나 EMA하고 FDA하고 좀 틀린 게 임상 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EU와 또 한국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GMP 서티피케이션이 있는 GMP 퍼실리티에서 생산해야 된다고 무엇을 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FDA는 그 이 가이던스에 보면 CGMP 퍼실리티에서 꼭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yes but이라고 했는데 생산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생산을 안 해도 뭐 QC라든지 모든 프로시저라든지 모든 것이 컨트롤이라든지 to assure sterile product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생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유전자 카티 프로덕트 경우에 좀 처음 나왔을 경우에 그 프로덕트가 대체적으로 생산된 게 GMP 퍼실리티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학교나 병원 내에 그 퍼실리티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랩 수준에서 생산을 한 거죠. 그런 프로덕트들이 생산을 하고 그게 텍 트랜스퍼 되면서 이제 큰 제약회사로 옮겨갔죠. 아니면 뭐 다른 바이오텍 회사 하면서 커머셜라이제이션 할 때 텍 트랜스퍼가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차이를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저는 뭐 페이스 1부터 특별히 뭐 레어디스나 라이프 스트레팅 같은 경우는 거의 페이스 1B, 1이면 2A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CGMP 퍼실리티에서 최소한도 생산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FDA 사람들이 와서 이제 2019년에 이제 카스라는 미팅에서 셀앤젠세라피 미팅에서 발표를 한 건데 특별히 이거는 릴리는 그 GMP 컴플라이언스 인스펙터입니다. 그래서 인비보 엑스비오 진 세라피 또 셀 세라피에 대해서 FDA에 현재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
그 디비전이나 그 오피스 그에서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인하우스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밖에 나와서 이제 스폰서들과 같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GMP를 해석할 거다 해서 이런 것은 사실은 CGMP에 관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것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뭐 스테릴라이전스, 뭐 필트레이션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가면은 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카티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오토로고스 카티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스펙터가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사실 GMP는 처음에 나왔을 경우에 항체같이 큰 퍼실리티, GMP 퍼실리티를 타겟으로 해서 사실은 셋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오토로고스 카티 같은 경우는 뭐 퍼스널 메디슨의 그 컨셉이기 때문에 가령 한 스윗에서 GMP 스윗에서 세임 바이럴 벡터를 할 경우에 멀티플 페이션트 배치죠.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덕트 라시 틀리죠. 페이션트가 디퍼런할 경우에 코커런틀리 동시에 매니팩처링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임 스위스에서. 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뭐 크로스리 프로세스 되지만 오픈리 프로세스 할 경우에는 특별히 오픈리 프로세스 할 경우에는 그 ISO 5 세이프티 캐비넷에서 워크스테이션에서 프로퍼 라인 클리어런스하고 체인지 오버를 이용하고 또 하나는 데디케이트 오퍼레이트입니다. 가령 저는 예를 들면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가령 세이프티 캐비넷에서 한 페이션트의 프로덕트 렛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페이션트 렛이 프로덕트가 글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라인 클리어런스하고 체인지 오버에 대한 것이 이게 도큐먼트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그러한 뭐 클리어런스나 체인지 오버 같은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데디케이트 오퍼레이터에서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한 스위스에서 한 오퍼레이터가 한 프로덕트를 한 세이프티 캐비넷에서 생산하고 났다가 가령 다른 그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페이션트 프로덕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오퍼레이터가 거기에서 그 프로세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스위스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가운 아웃에서 다시 가운잇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여러 가지 그 체인지 오브 프로세스죠.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카티 그 퍼스널 메디슨에 대해서 그 CGMP 관점에서 FDA 인스펙터들이 그 자체 내에서 해서 이러한 사실은 이것은 저희 그 퍼스널 메디슨을 그 만드는 우리 스폰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것을 FDA에서 미리 물론 이제 그것은 많이 논의를 했겠죠. 그 스폰서들하고 오픈리 논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관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특히 이제 그 카티나 뭐 셀세라피도 마찬가지죠. 대체적으로 뭐 비임상 시료까지는 많은 회사들이 뭐 자체 자체의 회사의 퍼실리티를 이용해서 생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비임상이나 뭐 톡스 스터디를 하고 임상을 할 경우에는 많은 회사들이 뭐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세이 같은 것을 CRO나 CDMO로 가죠. 근데 특별히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랏 사이즈도 작고 또 랏도 많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CRO, CDMO가 한국도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텍 트랜스퍼 자체도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시고 있겠지만 셀 베이스 포텐셜 셀 같은 경우는 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뭐 가령 여러분이 이제 카티 셀 같은 거 오토로고스를 같은 거 디벨롭하고서 미국 아인대로 갈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쉬핑 이슈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 내에 있는 그 CRO에서 대체적으로 CRO에서 그 뭐 스터럴리티나 뭐 포텐셜 셀 같은 것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그 포텐셜 셀 같은 경우도 텍 트랜스퍼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CRO들이 그 여러분의 한 회사의 그 프로덕트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막 굉장히 많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텍 트랜스퍼를 어떻게 할 거고 CRO나 CDMO를 어떻게 그 잡을 거고 그리고 그 슬롯을 특별히 잡을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뭐 어떤 경우는 1년
안내는 대체적으로 슬롯이 거의 차 있는 경우도 저도 많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CRO, CDM에서 사실 이것은 여담 비슷하지만요. 그 마지막에 이제 BLA 때 이제 FDA 인스펙터나 CMC 리뷰어들을 갈 경우에 제일 먼저 보는 도큐먼트가 사실은 퀄리티 어그리먼트 도큐먼트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이제 자체의 프로덕트 퍼실리티가 아니고 CRO나 CDMO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 퀄리티 어그리먼트를 특별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잘 작성을 해주시고요. 특히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점이 그 가령 거기에 GMP나 뭐 관여되는 모든 사람들, 뭐 도큐먼트하는 QA부터 시작해서요. 그 트레이닝 레코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업투데이트 돼 있고 모든 트레이닝의 그 SOP가 항상 그 필요한 사이트마다 꼭 있고 그것이 잘 관리가 돼 있는다는 것을 반드시 FDA 리뷰어들은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그것을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크를 하니까는 그러한 관점도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